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수입니다. 올해 67세 25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경비원이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는 정말로 10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어요. 월급 180만 원 받는 경비원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2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죠. 42세에 경비원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인생 끝났다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25년 전 처음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경비원이 무슨 주식이냐며 말이죠. 아내도 반대했고 자식들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경비실에서 2시간씩 투자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월급 180만 원으로 10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9세 구로공단 전자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가 막 끝나고 모든 것이 불안정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에 돈을 맡기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까지 저는 주식을 그냥 숫자 게임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훌륭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샀어요. 30만 원짜리였는데 3개월 만에 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되는구나 싶어서 더 큰 돈을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40만 원이었던 삼성전자가 1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역시 주식은 도박이구나 하면서 5년간 주식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 적금에만 매달렸죠. 하지만 그 경험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체험했거든요. 1998년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다니던 공장이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42세에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죠. 6개월간 백수로 지내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0년간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다가 갑자기 경비원이 되었으니까요. 월급도 18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야간 근무 특성상 시간이 많다는 것을 말이죠. 경비실에는 낮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2에서 3시간씩 경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투자 관련 서적들을 차근차근 읽어 나갔어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이엄.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철학을 하나씩 익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투자의 핵심은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1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1,70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었어요. 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1999년부터 다시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죠.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종목에만 집중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주식 투자가 어려웠거든요. 2000년 IT 버블 때는 큰 수익을 봤어요. 하지만 2001년에 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팔지 않았어요. 5년 전의 경험 때문이었죠. 폭락할 때 파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2006년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때 5년간 모은 1,000만 원으로 애플 주식을 샀습니다. 주가가 72달러였어요. 왜 애플을 선택했느냐고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이건 세상을 바꿀 거다 싶었습니다.
한국어 자료는 별로 없었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애플의 연차 보고서를 읽었어요. 정말 혁신적인 회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차가웠어요. 경비원이 무슨 미국 주식이냐며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죠. 심지어 아내도 반대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적금이나 해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25년간 공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애플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전체가 30% 이상 떨어졌어요. 아내는 봐라 내가 뭘 했어 하면서 당장 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비상자금까지 털어서 주식을 더 샀습니다.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사고 남들이 욕심낼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라고 배웠거든요. 2008년은 바로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 판단이 옳았습니다. 2009년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애플 주식은 10배 이상 올랐고 제가 추가로 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몇 배씩 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제 자산이 5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때부터 배당금의 위력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분기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에서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2016년에는 연간 배당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 8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입이 생긴 거죠. 이때 정말 신기했어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게 말입니다. 아, 이게 바로 자본주의구나 싶었어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습니다. 2018년에는 집 담보대출을 완전히 갚았어요. 배당금과 월급을 합쳐 3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상환한 겁니다. 이제 집도 완전히 제 소유가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모았다 정도로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웠거든요. 이런 큰돈을 경비원인 제가 가져도 되나 싶고 혹시 자식들이 알면 일하지 않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가 진짜 고비였어요.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도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8억이던 자산이 5억 5천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2년 전 금융위기 때와 똑같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자금 3천만 원까지 털어서 주식을 추가 매수했어요. 25년 투자 경험이 이때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어요. 2021년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제 자산은 12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연간 배당금도 3,600만 원, 월 3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이때 처음으로 아내에게 정확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10억 넘게 모았어. 아내의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뭐? 10억? 진짜로? 응.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 배당금만 월 300만 원 나와.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기쁨보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큰일을 왜 혼자 결정해? 나는 지금까지 뭐였어? 그리고는 당장 팔아서 은행에 넣으라고 했어요. 주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무서워. 자녀들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었죠. 아버지가 그 돈을 현금화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딸 수진만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버지가 25년간 공부하고 투자해서 이룬 성과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2022년에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년인 65세가 되었거든요. 회사에서는 계속 일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배당금만으로도 월 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굳이 경비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지만 아내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 돈은 없는 셈치고 계속 일해. 주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때 부부싸움이 정말 심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25년간 공부하고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해주니까 답답했거든요. 2024년 현재 제 자산은 10억 2천만 원입니다. 2022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주식이 하락했지만 꾸준한 추가 투자로 10억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월 배당금 300만 원에 경비원 월급 180만 원을 더해 총 48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매월 말일이 되면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려요. 하나은행 외화계좌 입금 2,250달러 애플 배당금. 하나은행 외화계좌 입금 1,580달러 마이크로소프트 배당금. 하나은행 외화계좌 입금 950달러 존슨앤존슨 배당금. 이번 달도 300만 원 넘게 들어왔네요. 아내가 다가와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이게 진짜야?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들어와? 응.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번 돈을 나눠주는 거야. 아직도 아내는 불안해해요. 그래도 무서워. 이 회사들이 망하면 어떡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이 한꺼번에 망할 확률은 거의 없어. 설령 한두 개가 어려워져도 나머지가 있으니까 괜찮고. 하지만 여전히 가족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내는 주식시장이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까 현금화하자고 주장하고, 아들은 아버지 나이에 위험한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넣어두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그 투자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정리라니? 왜?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특히 미국 주식은 환율 변동도 있고. 차라리 안전한 곳에 넣어두시고 이자나 받으세요. 그때 딸 수진이 반박했어요. 오빠, 아버지가 25년간 연평균 15% 수익률을 올리셨는데 지금 와서 2% 적금에 넣으라고? 그럼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잖아. 수진아, 아버지 나이가 67세야. 이제는 안전이 우선이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바보처럼 보여? 아니요, 그게 아니라. 25년간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하고 300권 넘는 투자 서적을 읽고 직접 미국 기업들 실적을 분석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직도 매일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두툼한 파일을 올려놨어요. 이게 내가 투자한 모든 기업들의 분석 자료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각 회사가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확신이 있어.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금도 매일 밤 새벽 3시면 경비실에서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3개를 켜놓고 한 화면에는 애플의 실시간 주가, 다른 화면에는 분기별 실적, 마지막 화면에는 투자 일기를 열어놓죠. 애플 4분기 실적. 아이폰 15 판매량이 예상보다 좋네. 중국 시장 회복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투자 일기에 정성스럽게 기록을 남깁니다. 2024년 12월 15일에서 애플 분기 실적 분석. 아이폰 매출 전년 대비 8% 증가. 서비스 매출 13%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 AI 기능 탑재된 아이폰 16 기대감 상승. 목표주가 상향 조정 필요성 검토. 저는 25년째 투자 일기를 쓰고 있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첫 페이지에는 1999년 첫 투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99년 3월 2일에서 삼성전자 10주 매수, 주가 35만 원. 매수 이후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목표 1년 내 50만 원.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 쓴 웃음을 지으며 현재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미국 10개 기업의 분기별 실적, 경영진 발언, 산업 동향까지 꼼꼼히 분석하고 있어요. 가끔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와요. 아버지, 이렇게 늦게 뭐 하세요? 응, 그냥 공부 좀. 아직도 주식 공부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민수야, 투자는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야.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따라가겠어? 아버지 나이에 그렇게까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워렌 버핏은 94세에도 매일 투자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미국은 아직 오후 시간이라 주식 거래가 한창이에요. 애플 주가가 $1 올랐네요. 또 100만 원 벌었네. 하지만 제 표정은 덤덤합니다. 25년 투자 경험으로 단기 주가 변동에는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봐요. 42세의 경비원으로 첫 출근하던 날의 사진입니다. 그때는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때 나한테 지금 상황을 말해줬다면 믿었을까? 지금 저는 고민이 깊습니다. 5년 후인 2030년까지 자산 2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투자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더 큰 고민은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예요. 그냥 현금으로 나눠주면 자식들이 일하지 않을까봐 걱정돼요. 차라리 투자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재산을 늘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요즘 유튜브 채널 개설을 고민하고 있어요. 경비원 아저씨의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 25년 투자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꿈꾸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제 투자 철학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서 투자 민주화에 기여하고 싶어요. 경비원도 청소부도 평범한 직장인도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비원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너무 위험하다 하시나요? 저는 25년간의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올바른 공부와 꾸준한 실천이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돈이 적다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42세에 경비원이 되어서 시작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서 비웃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폭락해서 절망스러운 순간도 올 거고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5년간 투자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 나는 시간만 주면 된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마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사고 남들이 욕심낼 때 파는 것. 이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해요. 저처럼 혼자서만 결정하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실 수 있어요. 월급이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결정에 감사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경비원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빠르게 달려서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25년간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1999년 첫 투자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때마다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인류의 발전이 멈추지 않는 한 좋은 기업들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게 제가 25년간 투자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요즘도 새벽마다 경비실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전기차, 바이오 기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저도 따라가야죠. 올해 67세지만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는 테슬라 주식을 새로 샀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이제 새로운 투자는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할 겁니다. 멈추는 순간 늙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이 나이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제야 그 꿈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배당금이 월급보다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순간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오늘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실제로 쉬지는 않지만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어요. 하지만 경제적 자유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 자주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25년간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했고 제가 투자한 기업들이 모두 성공했거든요.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하고 3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25년간 한 번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1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의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1년, 2년 지나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저도 처음엔 월 2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10억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공부도 꾸준히 하세요. 요즘은 좋은 책들과 유튜브 영상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해도 1년이면 엄청난 지식이 쌓일 거예요. 무엇보다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세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확신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세요. 저는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철학으로 25년을 버텼어요. 여러분도 본인만의 철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25년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했지만 솔직히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꼭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지금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경비원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5년 후에는 여러분도 저처럼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경비원 김정수의 25년 투자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